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7% 올라서 243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 올라서 800선을 넘었네요. 8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강하죠.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강해서 그런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4% 이렇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이렇게 갔고요. 글쎄요, 이건 좀 과열 기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워낙 지금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업황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참 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추격 매수로 이렇게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뭐 900억 이렇게 팔면서 매수가 별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 2,400대 초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400대 이렇게 계속 지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쉽게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참 보면 지금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2,400에서 2,500, 이 좁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올랐습니다. 다우가 1%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도 0.7% 이렇게 오르면서 좀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우 같은 경우도 33,000 정도 이렇게 또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32,000대 오면 또 이렇게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원 초반이고요. 오늘 장중에 보면 이제 1,200원대 다시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1,299원까지도 갔었네요. 그래서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다만 뭐 채권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미국이 이제 4%가 넘어갔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은 조금 빠져가지고 뭐 4.03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3.89까지 갔었는데, 오늘 조금 이제 빠져서 이제 3.80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채권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출 금리랑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이렇게 4%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는 거의 한 7% 이렇게 가깝게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대출 금리가 빠졌던 게 이 채권 금리가 많이 빠져서 3% 초반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3.8%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지금 10년물 금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거의 뭐 4% 후반, 5%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 금리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는 계속 약합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형주는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있고요. 이제 보면 좀 빨간 종목들이 확실히 그 2차전지 이쪽 소재 이쪽이 계속 강하네요.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 LG화학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아주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참 놀라운 종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코프로비엠이 14% 이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뜨겁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5% 이렇게 오르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LNF도 3%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쪽 바이오 쪽이 좀 올랐네요. 삼성바이오가 2% 올랐고요. 오늘 셀트리온 4.8% 이렇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복귀를 하는 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경영이나 이런 노하우는 뭐 창업자다 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네, 어쨌든 회사를 이렇게 다시 좀 이끌어서 잘 성장을 시킨다면 뭐 결과가 좋으면 일단은 뭐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살짝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보면 좀 특이한 게 오늘 니케이가 혼자서 좀 많이 올랐죠. 오늘 보면 대부분 그렇게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니케이가 이제 1.5% 이렇게 올랐습니다. 좀 인플레 지표가 좀 완화가 돼서 그랬는데 지금 일본도 사실 인플레가 좀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보면 이제 이거는 뭐 도쿄 CPI 지표이긴 한데 저번 달에 이제 4.4까지 나왔던 게 오늘 나온 지표가 이제 3.4 이렇게 나오면서 확실히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4에서 3.4로 이렇게 꺾이면 많이 꺾였죠. 근데 일본도 참 이런 인플레 지표가 여러 가지라서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갖고서는 좀 뭐 안심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쿄 CPI니까요. 결국에는 가장 많이 보는 지수는 이거죠. 일본의 CPI. 네, 이 지수인데, 보면 이게 지금 지난달에 네, 코어 한번 볼까요? 코어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달에 4.2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직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좀 안심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일본이라도 이렇게 인플레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뭐 괜찮은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죠. 세계의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 인플레가 확확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일단은 저번에 나온 이제 미국 이제 CPI는 좀 실망스러웠죠. 거의 뭐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거가 이제 네, 3월 14일. 네,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주식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미국 인플레 뭐 계속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